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그 스토리볼 서비스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만든 최문희 PM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자유로운 자리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여쭤봤더니 그래서 막 뭔가 말하고 제가 막 많이 얘기하기보다 중간중간에 궁금하시면 막 인터셉트 막 하셔도 됩니다. 손 들고. 그래서 오늘 같이 좀 나눠볼 얘기는 자유롭게 조금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 스토리볼이라는 서비스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저는 거의 없을 줄 알았어요. 그 오픈한 지 한 달 조금 넘었고요. 8월 8일 날 오픈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오픈하면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고민의 과정, 그리고 오픈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저희가 이게 유저를 만났을 때 콘텐츠에 대해 어떤 반응이었는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말하듯이 100% 레알의 고민이 담겨있는 내용이고요. 보시면은 뭐 너무 흔하죠? 저도 이제 뚜벅이라서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니고 자가용을 안 타고 다니고 지하철 6호선을 타고 다니거든요. 다음 사옥이 한남동에 있는지라 제주도에도 있고. 6호선 타고 다니면 거의 이러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쪽 업계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니까 더 그럴 텐데 제가 쉬어봤거든요, 정말로. 그냥 막 사람들 많이 쓴다고 하는데 14명씩 앉더라고요. 7명 이렇게. 봤더니 정말 막 졸거나 말씀하시는 분들 빼고 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풍경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보급률이 73%라고 하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쪽 업계 관련된 통계는 요즘에 특히나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는 더 심해져서 진짜 최신 통계를 봐야 하거든요. 저희 내부에서 이런 케이스 정말 많아요. 저희 그래도 조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전략을 막 만들어요. 그랬더니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그 사이에. 할지 말지만 엄청 고민해요. 자료 엄청 만들고 발표하고 괜히 많이 얘기하는데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트렌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조금 오래 걸렸어요. 저희가 등치가 크다 보니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디자인이 벌써 올드해진 거예요. 오픈한 시점이 되니까. 바꿔야 되는 듯한. 그래서 저희도 그 자료를 거의 1분기 단위로 보지 않으면 의미 없는 자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분기 단위로 최신 자료를 많이 봐야 되는데 사실 해외 자료가 좀 많은 편이고 국내 자료는 좀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근데 어쨌든 2013년 1분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73%거든요. 그래서 통계는 약간 달라요. 어느 쪽이 만드냐에 따라서. 근데 주로 1등, 2등을 달려요. 한국은 늘 요즘에. 작년에도 그랬고. 2012년도에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자료는 미국 통계 스태티스타 거기서 나온 자료인데 무슨 아랍에미레이트가 1등이에요. 73.8%인가? 그리고 3등도 무슨 사우디아라비아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아래가 10등 이런 데가 유럽 이런 데가 많고 일본이랑 미국은 의외로 통계마다 약간 다른데 20위권에도 잘 못 들더라고요. 한 30% 정도 스마트폰 보급률이에요. 근데 콘텐츠 소비 환경 달라졌죠. 왜냐면은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한국이 이렇게 심하게 많이 쓰는 이유가 피처폰을 살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와이파이 환경이 워낙에 좋으니까 한국이. 그런 여러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엄지력이라는 말 많이 알 것 같은데 대부분 이러고 계세요. 이러고. 근데 이게 2009년도에 나온 말이긴 한데 여기서는 신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이러는데 신세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핸드폰 많이 쓰고 스마트폰 많이 쓰면 다 엄지족인데 근데 저희 스토리볼에도 연재하고 계신 박웅현 선생님은 이러시더라고요. 수구리족이라고 이런데요. 완전 수구리래요. 그래서 사람 만나도 얼굴을 안 보고 수구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구리족, 엄지족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 가상이지만 거의 실제 할 거예요. 29세 엄지족 직장인의 일주일을
서비스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정말 어떻게 쓰고 있나 스마트폰을. 저희가 이제 모바일에 맞는 컨텐츠 플랫폼을 만들어 보려고 이제 전략을 짠 거라서 이런 식일 거예요. 뭐 월화수목금토일 막 비슷하실 거예요. 자기 본인 생각이랑. 저도 실제로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구 만나서도 어찌나 그렇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지.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 뭐 초딩, 중딩 친구들은 그 카톡으로 방 안에서 보낸대요. 엄마 물 줘. 뭐 이런 식으로. 바깥에 있는데 말을 안 하고 메신저를 보낸대요. 이런 식이죠. 그래서 또 통계를 또 확인해 봤어요. 그냥 또 직관으로만 하려면 또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2012년 하반기 기준이고요. 스마트폰 이용 실태 조사한 거고 한국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쭉 보면 그냥 보시면 되고요. 주 내용은 정말 별 생각 없이 맨날 본다, 들여다본다 이 내용이에요. 네, 정리해본 게. 보면은 뭐 이거죠. 그냥 자기 전이나 깨자마자 이용하는 사람도 과반수고 한 평균 인터넷 접속하는 사람은 1.7시간 정도. 그리고 2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도 거의 40%에 육박해요. 스마트폰 쓰는 사람 중에서. 그래서 보면은 뭐 하나만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매체,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 매체라고 하면 TV, 종이책, 신문, 뭐 데스크탑 PC 뭐 이런 걸로 컨텐츠 막 봤죠. 근데 보면은 압도적이에요. 시간도 그렇고. 근데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봐서는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거인 것 같아요. 계속 갖고 다니니까. 그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자는 시간이나 뭐 샤워하고 뭐 머리하고 이런 시간, 뭐 볼 수 없는 시간 또는 초, 중, 고딩은 학교에서 뺏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들여다봐도 수업 시간에. 그런 강제적인 시간 빼놓고는 늘 갖고 다니는 것 같고요. 아무 데서나 짬짬이 손가락으로 터치합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국민 메신저, 저희는 안 됐지만 뭐 카카오톡 이런 MIM과 그다음에 페이스북 등등등의 SNS가 일상화되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데이터 속도나 요금도 컨텐츠 소비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고민을 머리를 짜면서 생각한 게 그래 뭐 스마트폰 좀 많이 쓰지 그래 모바일이 대세야 저희도 막 모바일 퍼스트 이런 얘기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깊게 들여다보고 통계 보고 사용자들의 생활 패턴을 봤더니 뭐냐면은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맨 처음에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막 다음도 아이폰 전 직원들한테 나눠줬다가 나중에 이제 안드로이드를 안 써서 그랬는데 그 뭐 작은 화면이라는 거 손가락으로 터치한다는 거 그다음에 제가 또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짬짬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TV 시간 같은 경우는 그 핸드폰하고 따져봤을 때 아직까지 TV 소비 시간이 통계 보면은 약간 길게 나오는 것 같아요. 2시간보다 더 높게. 왜냐면 근데 TV 같은 경우는 몰아보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근데 핸드폰은 짬짬이 계속 갖고 다니면서 본다는 거. 그리고 또 주목한 거 하나가 뭔가 하는 와중에 보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엔 뭐 멀티태스킹 한다고 많이 바뀌었지만 뭐 길 가다가 친구랑 얘기하다가 누워서 TV 보면서 이런 식으로 뭐 하면서 많이 본다는 특징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왜냐면은 종이책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하면서 봐도 약간 좀 들고 다녀야 되고 바깥에 갖고 다니면 막 길 가면서 막 읽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뭔가 하면서 본다는 거. 그 다음에 메신저와 SNS도 되게 많이 쓴다는 거. 콘텐츠 소비하는 와중에 막 날라오죠. 또는 이걸 활용해서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훨씬 더. 왜냐하면 늘 몸에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폰, 뭐 이렇게 스타트업 해보셨거나 생각하시는 분은 너무 골치 아프실 텐데 또 폰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예, 머리가 아파요. 크기도 다르고 성능도 다르고 OS도 막 안드로이드는 막 되니까 너무 머리 아프죠. 그래서 다음 내에서도 앱을 만들면 너무 머리 아파요. 왜냐하면 어디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내 폰에서 안 돼요. 느려요. 얘 왜 깨져? 뭐 쓰레기 앱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양한 폰이라는 거 어렵고요. 그리고 데이터 환경도 어려워요. 왜냐면 예를 들어 제 소개를 아까 좀 안 드렸는데 그 스토리라는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 전에 이제 영화랑 뮤직이랑 웹툰 서비스 쪽 기획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뮤직
쪽도 보니까 앱을 만들 때 테스트를 해야 될 게 와이파이, 3G, 4G, 비행기 모드, 블루투스. 근데 그거를 그 상황을 만들어 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저희는 제주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 뭐 이렇게 공항 가다가 틀었는데 비행기 타서 뭔가 아직 됐는데 뭔가 끊기고 나서 먹통이 되더라고.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데이터 환경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막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도 힘들죠. 근데 주로 얘기하는 넓은 의미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뭔가 책이라든가 이런 식의 글, 이런 컨텐츠에서는 이런 걸 고려를 안 했다는 거죠.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근데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뭔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컨텐츠 크게 두 범주로 나누면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나눠본 거는 RMC랑 UCC 두 가지로 딱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아시니까. RMC는 레디메이드, 업자들이 만든 컨텐츠죠. 주로 전문가 업자. UCC는 사용자들이 그냥 자발적이든 또는 뭘 위해서 만들든 만들어요. 크게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RMC 포털에 많이 모여있긴 하죠, 사실. 뉴스, 그 다음에 드라마, 예능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영상. 그 다음에 출판사가 주로 있는 전자책 또는 종이 잡지, 그 다음에 만화책,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죠. 물론 디지털라이징 되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PC로 오면서, 우리 한국에는 컨텐츠가 없어. 검색 DB를 만들어야겠네. 이러면서 막 만든 검색 DB랑 그 외에 웹툰이라는 게 또 새로 생겼죠. 만화책인데 PC를 위한 웹툰. 그리고 뮤직도 디지털라이징 됐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모바일에 관련된 거는 사실은 게임이랑 개별 컨텐츠 앱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판단하기에. 그리고 UCC로 넘어오면 게시판, 지식,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TV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거의 다 PC 서비스 시대에 나왔던 UCC 플랫폼들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들여다보면, 핸드폰도 들여다보면 이러한 UCC 플랫폼들을 모바일화한 것밖에 거의 없어요. 그 외에 나오고 있는 거는 인스타그램 같은 약간 앱 기반으로 나온 그런 식의 포토 UCC 같은 거? 이런 거밖에는 없는 거죠. 그거는 약간 모바일이 생산하기 어려운, 아직까지는 생산하기는 조금 더 힘든 컨텐츠니까 모바일 오리지널로 커뮤니티 서비스가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들여다봤는데, 그리고 이거 9월 3일자 순인데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스마트폰으로 게임 약간 많이 해서 약간 중독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래요. 구글 플레이에서. 저희는 이제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구글 플레이 쪽을 조금 보게 되는데, 게임이 압도적으로 많죠. 오늘 발표도 하시겠지만 유료 매출 100위 안에 들어간 게 거의 2개 정도밖에 없을 텐데, 늘 보면 레진 코믹스하고 이음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유료 중에. 그 외에는 모조리 게임이랑 카톡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인데, 다른 매체에서 만들었던 컨텐츠가 가득가득 차 있던 거죠. 스마트폰에. 뉴스, 전자책이라고는 하지만 종이책이에요. 종이책 분절하고 디지털라이징 한 거. 그래서 그러고 나서 보면은 모바일 오리지널 콘텐츠는 거의 게임 앱이 그냥 평정하고 있더라고요. 봤더니. 그래서 이제 게임 산업의 규모도 크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달려들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한 게, 그래? 그럼 게임밖에 없나 진짜? 모바일 핏한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보자. 게임에서의,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의 게임 앱 또는 PC에서의 웹툰처럼. 그래서 네이버랑 다음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조그맣다기 보면은 이런 서비스들도 있었는데, 웹툰이 사실 PC 시대에 나왔던 딱 PC에 맞는 컨텐츠였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알 것 같은데, 세로 스크롤이라는 게 제일 바뀐 거죠. 왜냐면은 만화책은 일본은 왼쪽으로 넘겨보지만 우리는 오른쪽으로 넘겨보고, 근데 이렇게 보고 한꺼번에 한 권, 두 권이 아니라 요일별 연재를 하기 시작했죠. 예. 그리고 편집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세로 스크롤을 하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윤태호 작가님 웹툰이라든가 보면은 엄청난 산을 이렇게 표시하고 싶으면 세로로 쫙 그려요. 그러고서 딱 이렇게 이런 분위기.
또는 뭐 이렇게 글씨하다가 밑에 딱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세로 스크롤이라는 소비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편집이 나온 거거든요. 종이 만화책에서는 그거 못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다음 웹툰이 먼저 했는데 그 플래시 쓴 거 한창 그 옥수동 귀신 그 되게 그 막 화제가 됐었잖아요. 공포 웹툰인데 플래시를 넣어서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거를 구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그거는 꼭 세로 스크롤이라기보다는 온라인이니까 가능했던 거죠. 근데 멀티미디어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래서 만들어보자고 생각을 했어요. 모바일 핏 컨텐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고민을 부딪힌 게 뭐였냐면 두 가지 기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컨텐츠를 한다고 했을 때 소수의 엣지 있는 컨텐츠로 갈 거냐, 오픈 플랫폼으로 열어놓고 누구나 참여하게 하고 그게 UCC든 RMC든 규모의 컨텐츠로 승부할 거냐라는 고민이 1번으로 딱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앱스토어 같은 경우가 규모의 컨텐츠, 규모의 플랫폼으로 성공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성공해 보시려고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거기 열어놓고 그 플랫폼이 인기가 있어지니까 거기서 돈도 벌 수 있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죠, 앱.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부적으로 근데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거였어요. 소수의 엣지 있는 컨텐츠. 왜냐면 웹툰의 성공 공식을 따라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웹툰은 물론 뭐 그 개수가 좀 되긴 하지만 해봤자 하루에 뭐 10개, 20개 정도 업데이트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개수가. 몇만 개 이런 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보가 과잉된 시대잖아요, 요즘에는. 너무 정보가 많아요. 그리고 쇼핑몰도, 저는 펀샵을 좋아하는데 그 쇼핑몰도 규모가 있는 쇼핑몰은 너무 커요, 싼 대신에. 그러니까 찾아다니기가 너무 귀찮은 거 막 번쩍번쩍 막. 그리고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막 알람이 엄청나게 오잖아요, 알람. 그 다음에 막 페이스북 타임라인 막 흘러가고 뭐 내 친구가 야 이거 봤냐 하고 막 또 저희 포털 접속해보면 뭐 이것저것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곤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큐레이션 서비스들도 한다고 하는데 또 하나는 어떤 걸 시도해볼 때는 머리만 떼고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바일 핏한 게임이나 이런 거를 제외한 뭔가의 컨텐츠가 있나? 어떤 개별 앱이 아니라 뭔가 컨텐츠가 있나? 고민할 때는 저희만 할 수도 없고 기존의 뭐 잡지, 만화, 그다음에 종이책, 출판사 이런 거 컨텐츠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어느 한쪽으로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맞대고 함께 고민해 봐야 되면 우리는 오픈 플랫폼의 규모 있는 컨텐츠보다는 소수의 엣지 있는 컨텐츠보다 먼저 가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 일단 소수로 가자. 그러면 도대체 모바일스럽다는 게 뭐지? 모바일에서 사람들이 뭘 원하지?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소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 지금 연주하고 있는 하상욱 시인이 뭐 애니팡 시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시를 하는데 소재를 애니팡을 쓴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로가 소고를 했는데 덕분에 소식 듣게 돼. 뭐 이거 가지고 유명해지셨는데 소재가 이런 식의 소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없던 소재. 저희 포털에서나 아니면 유머 사이트 같은 데서 많이 돌아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빵 터지는 대화창이잖아요. 뭐 엄마와 딸의 대화, 뭐 오빠와 여동생의 대화 막 이런 거. 그 옛날에는 없던 컨텐츠거든요, 그게 사실. 그리고 의사소통도 어떠냐면 많이 그러실 텐데 이모티콘 사용 되게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가상인물을 써요. 그러니까 트위터에 봇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봇. 그게 가상이기도 하고 역사인물이기도 하고 누구인 척하기도 하고. 그 저희 쪽에 또 연주하고 있는 해밑 스님 있죠.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해민이라고 고쳐서 뉴스를 내시더라고요. 또는 내부에서 이렇게 피처링을 하는데 오타 났어. 그래서 뭐? 해밑 스님의 뭐라는데 그래서 해민 맞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상인물 하고요. 그 다음에 막 말 안 해요. 어디 여행 가서 또는 뭐 술 마시고 이럴 때 공유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냥 찍어 보내요. 야 이거. 또는 말도 안 해요. 그냥 술 사진 보내고 실시간 포토를 막 공유를. 이게 다 또 기반이 MIM과 SNS죠.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형식은 많이 아시는 뭐 트위터랑 관련된 140자 텍스트, 6초 동영상, 그 다음에
또 형식도 또 옛날이랑 달라진 거는 여러 스마트폰마다 딱 맞게 보여주는 이슈가 또 생기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오니까 컨텐츠가. 그래서 이런 모바일스러운 소재와 의사소통과 형식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사실은 내부에서 이거를 고민할 때 정말 많이 까였어요. 말 그대로. 이거 볼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들이밀어봤거든요. 내부 또는 뭐 이렇게 설문조사. 절대 안 볼 것 같은데요. 블로그에 다 있고요. 검색에 다 있고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에 맞게 모바일 핏한 컨텐츠를 만들려면 다 바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느 하나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자도 저희 내부에서는 이러거든요. 나가수가 아닌 슈스케다. 그러니까 있는 선수를 데려다 쓰는 게 아니라 발굴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도 원래 좀 쉽게 가려고 어떻게 조금 컨버팅 좀 해보려고 했어요. 뭐 종이책이라든가 또는 매거진 또는 어떤 좀 기존에 약간 있었던 거를 조금 모바일 형식대로 바꿔가지고 컨버팅을 해볼까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냥 크리에이팅, 창작을 해야겠더라고요. 정말 프로듀싱 하는 거죠. 그리고 내용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바일스러운 소재이고요.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 또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설문조사 해보고 물어봤을 때 나온 내용이 하나만한 얘기, 일반적인 얘기, 누구나 하는 얘기는 하나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담이 아니라 자기가 어서 주워들은 얘기도 싫다고 그래요. 예. 뭐 이거 되게 오래된 얘긴 한데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 쓴 사람이 뭐 망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순간 안 먹히는 거예요. 모바일에서는. 그래서 당장 써먹을 수 있어야 하고 실제 경험담이어야 하고 생활에 밀착되어야 된다는 이런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모바일에서는. 그리고 형식은 그냥 보시면 쭉 아실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환경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이 터치해서 보고 짬짬이 보고 등등등. 그리고 또 하나가 이미지형 커뮤니케이션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스티커 보내고 실시간 포토로 공유하고. 그러니까 글을 뭐 읽기 싫어서 무식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 그냥 이미지형 소통에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을 써봐야겠다. 라고 내부적으로는 생각한 거죠. 근데 여전히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면은 저희 내부에서 그래 모바일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서 볼만한 스토리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니? 라고 고민을 했는데 모바일 핏한 컨텐츠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 처음에 날라오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내부에서 검증을 해봐야 되니까 그게 도대체 뭐야? 있기나 한 거야? 뭐 그냥 재밌으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물론 재밌어야 되죠. 그래서 다 바꿔서 이제 잡은 게 뭐냐면 스토리볼인데 모바일에서 볼만한 스토리여야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찾는 리얼 라이프 서바이벌 TV여야 되겠다라고 컨셉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당장 써먹을 수 없고 구체적이지 않고 생활 밀착형이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또는 무지무지하게 막 쥐가 궁금해서 미쳐버릴 것 같지 않으면 안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게 일단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여야 된다는 거죠. 뭐 일단 1번으로 들었던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막 아프니까 청춘이나 한동안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런 아프니까 청춘, 막 청춘 힘내 이런 얘기 했더니 조사해봤더니 지겹대. 무슨 놈의 아프니까 청춘.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실질적인 얘기를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감하기 좋은 스토리여야 되고 또 하나가 이미 PC에서 컨텐츠로 굉장히 성공한 포맷 중에 하나가 웹툰이고 사용자들은 일반 사람들은 웹툰에 참 관심이 많은데 왜 이걸 그냥 두지? 웹툰을 한번 확장해봐야겠다 라는 거. 또 하나가 약간 게임이라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또는 검증 이런 장치가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1000개의 공감이라는 장치를 하나 생각을 한 거예요. 약간 게임 비슷하게. 그러니까 공감을 1000개까지 한번 달성해보세요. 1000개 달성하면 모바일에서는 어느 정도 먹히는 스토리인가 봐요. 라는 그 세 가지로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은 한 문장 긴 영어인데 이거는 사실은 유료화하기 힘든 스토리예요. 공감해서 SNS 같은 또 MIM에 공유하기 좋은 스토리, 공감하는 스토리로 만든 거였거든요. 뭐 핀터레스트 다 아실 텐데 핀터레스트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경구 같은 내용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그런 형식을 따서 아예 한 문장 긴 여인이라는 형태로 얘는
공감하기 좋은 포맷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맷이 하나 있고요. 저는 하정 시인 콘텐츠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웹툰을 확장한 스토리인데 웹툰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내부적으로는 이름 붙였어요. 뭐냐면 지금 한 달 지나서 굉장히 인기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이어터랑 저기 결혼해도 똑같네는 좀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거가 사실 실험 정보랑 연결하기 참 좋은 웹툰이거든요. 왜냐면 다이어트 하는데 운동법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누구나 연애는 하고 결혼은 뭐 생각을 하니까 누구의 관심사 되잖아요. 그 결혼에 대한 어떤 거, 그 다음에 얘는 인기는 별로 없었어요. 그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영화내기도 했는데 그거를 소설로 만든 거예요. 소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기존에 그냥 웹툰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있었던 콘텐츠를 확장하는 웹툰 콜라보레이션 콘텐츠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계속 확장할 생각이에요.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은 있는 웹툰을 약간 변주를 한 거였다면 나중에는 아예 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웹툰도 하고 실용정보라든가 동영상 포맷도 같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고 있고요. 역시 이미 아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사용자들한테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개의 공감인데 이게 사실 내부에서 이것도 되게 말이 많았어요. 청개 공감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한 거예요. 뭐냐면 말하자면 페이스북 좋아요 같은 건데 그냥 공감되면 하트 둥둥 떠다니는 거 클릭하는 거예요, 콘텐츠 보다가. 근데 이제 1000개로 잡았던 건 내부적으로 뭐였냐면 출판시장, 종이책 출판시장이 많이 쭈그러들어가지고 예전에는 뭐 초판을 뭐 10,000부를 찍니 뭐 이랬다가 뭐 5,000부 이러다가 요즘에는 한 3,000부 정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주 인기 있는 작가는 처음부터 많이 찍지만. 그래서 그래 종이책 같은 경우가 약간 제작비 생각하고 이런 식이면 3,000부 정도 찍는데 모바일에서는 작지만 강한 스토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1,000명 정도 공감을 얻으면 그래 이거는 약간 사용자들이 모바일에서 쓸만한 스토리인가 봐 라고 1000개로 정하자. 어감도 좋다. 그래서 1000개 공감이라는 걸 해놨어요. 그래서 뭐냐면 공감을 찍는 건데 이렇게 약간의 움직임이 있어서 1000개가 되면 하트가 다 채워지는 거고요. 1000명이 찍으면 내부적으로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인센티브라든가 또는 2차 저작물까지 생각하는 컨텐츠 기준으로 삼으려고 해요. 근데 오픈을 해봤더니 약간 낮게 잡은 수치인 것 같기는 해요.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웹툰 같은 경우가 보면은 인기 있는 웹툰이 추천수가 달리는 게 5,000 넘어가고 10,000 넘어가고 이래요. 아주 인기 있으면 추천이 회차당 10,000 정도 달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는 한 몇백, 몇천, 근데 5,000 이하 정도 3, 4천, 5천 되면 되게 인기 있는 콘텐츠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3분의 1 정도를 잡아보자. 우리는 텍스트니까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장치를 가지고 스토리볼을 오픈을 했죠. 근데 사실은 잘 모르겠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생각한 모바일 핏한 콘텐츠의 유형이 이건데 사용자들 반응인데, 그래서 오픈을 하고 나서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막 변수가 많고 아직은 좀 봐야 되는데 뭐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공휴일과 주말에 방문자가 훨씬 많아요. 막 한 지금은 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PC 서비스들은 어땠냐면 주중에 막 높고 주말에 푹 떨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증권 서비스 같은 건 안 그렇죠. 그때는 장이 문을 닫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저희도 힘든 게 뭐 검색 쿼리 어떻게 하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주말 쿼리가 너무 떨어져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PC에서. 근데 정반대인 거예요. 저희 스토리볼 서비스는 완전 정반대. 그리고 휴일날 높고요. 그리고 주중 요일에 페이지 뷰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저는 이거 하고 되게 기뻤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모바일 라이프 사이클이랑 같이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딱 보면 이제 목요일과 그 지난주 목요일, 어느 일요일과 그 지난주 일요일을 비교한 건데, 딱 이래요. 일어난 직후에 확 올라가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좀 올라가죠, 그래프가. 퇴근할 때 막 술 마시고 그러시나 봐요. 뭐 딴 일 좀 해야 되니까 밥도 먹고. 그러고 나서 주말에는 정말 수목 드라마, 월화 드라마 끝난 직후에 팍 올라가요. 저희가 뭐 드라마 관련된 콘텐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보느라고 그때는 안 보시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전 12시, 11시, 12시에 제일 많이 보더라고요, 콘텐츠를. 그리고 일요일 날은
이것도 되게 웃겨요. 보면은 시간이 뒤로 밀려났죠.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늦게 일어나.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7시, 8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바로 보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근데 여기는 보면은 딱 보시면 9시, 10시예요. 팍 올라가요. 그 지속적으로 좀 높은 편이죠. 근데 낮에는 이제 좀 노는 거죠. 놀러 가고 뭐 어쨌든 등등 하다가 저녁 무렵 되면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도 또 되게 재밌는 게 좀 일찍 자나 봐요. 일요일이라서. 자기 전 보니까 정말 그래요. 22, 23. 여기는 지금 여기도 쫙 올라가잖아요. 12시에 제일 높은데. 그러니까 정말 몸에 지니고 다니니까 그 사람 생활 패턴이 컨텐츠 소비하는 거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은, 거기에 필요한 내용을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역시 저 다음에 발표하실 레진 코믹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컨텐츠 소비는 여자가 갑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70% 정도 되고요. 남자가 30% 정도 됩니다. 게임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요? 별로 관심 없으세요, 콘텐츠에? 아니면 다음이 약간 좀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나이대는 25세에서 39세가 과반수 이상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의도한 바도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스토리볼 타겟층으로 삼은 게 25세에서 35세 사이의 스마트폰 유저, 주로 직장 다니고 일부 결혼했고 일부 애였고 이런 사람 대상으로 삼았고 거기에 맞는 콘텐츠만 좁혔거든요. 왜냐면 제가 디스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규모의 경제 플랫폼을 하면 다 섞여 있어요. 거기에 뭐 막 골프도 있고 막 수학 공부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취준생용 콘텐츠도 있고 뭐 애들용 콘텐츠도 있는 거예요. 키즈 콘텐츠. 근데 제가 봐서는 그거는 너무 짬뽕이라서 콘텐츠 보려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쪽 층만 공략하기도 힘든데 전부를 다 하기는 더 힘들거든요. 왜냐면 모바일 핏한 콘텐츠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래서 요 정도이고요. 지금은 이게 지금 한 지난주 기준이어서 조금 늘어났는데 하트 찍는 공감은 16만 공감 정도 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의 한 3%, 5% 정도는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그냥 막 찍을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일별 연재 형식을 웹툰과 똑같이 하는데 귀신같이 회차 중에 괜찮은 콘텐츠를 골라내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예를 들어 뭐 하상욱 씨 또는 뭐 결혼해도 똑같니? 라는 웹툰 콜라보 콘텐츠에 대해서도 어떤 건 1,000원 확 넘어가고요. 어떤 건 계속 지나도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유저가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거죠. 저희가 핏하게 모아놨지만. 그래서 보면은 이때도 48개 청계 공감 스토리라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조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희가 7, 80개 정도 됐어요. 지금 청계 공감된 콘텐츠. 그래서 저희가 10,000개의 공감으로 바꿀까? 이런 생각을 약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공유인데 사실은 이거 해보시니까 다 알겠지만 아주 정확한 공유 통계는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좀 트래킹하는 걸 만들어서 트래킹을 하고 있긴 한데 약 한 오픈하고 나서 15,000번 정도 공유가 일어났는데 역시 카카오톡이 갑이더라고요. 네, 카카오톡으로 제일 많이 공유를 하시고요. 그 다음이 카카오 스토리. 저희는 사실은 페이스북에다 더 많이 공유할 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이 페이스북, 의외로 다음이어서 그런지 메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피플 트위터, 라인 이런 식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내부 통계 추정치고 MIM 앱 형태로 된 메신저는 아주 정확하게 저희가 사실 끌어올 수가 없어요. 안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추정치인데 하여튼 이 정도의 규모로 공유를 할 때는 콘텐츠를 이렇게 쓰더라 라는 거고요. 관심사를 봤어요. 이거 오픈 한 달의 경험입니다. 다.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웹툰을 확장한 거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약간 익숙한 거고 들어본 거고 네온비 팬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활 미찰 정보, 다이어트, 요리, 건강, 직장생활, 결혼생활.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나 관심이 있거든요. 요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하더라도 관심은 있고 직장생활, 결혼생활, 다 연애 이런 관심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하기 좋은 콘텐츠로 또 약간 다른 게 댓글 많이 달고 공감 많이 하는 콘텐츠가 따로 있고 또 공유하는 콘텐츠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건 댓글도 별로 없고 막 이래요. 근데 공유는 또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이제 뭐 사용자 반응 체크할 때 댓글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서비스에서. 근데
공유하기 좋은 콘텐츠는 저희 쪽에다 댓글 많이 안 달아요. 왜냐면은 그 공유할 때 야 이거 진짜 빵 터지지 않냐? 또는 야 이거 네 얘기다 이런 식으로 거기다 써서 보내기 때문에 작가님 너무 재밌어요 이 정도의 얘기나 또 불평불만하는 댓글 아니면은 의외로 저희 플랫폼에서는 또 댓글 수가 공유하는 거에 비해서는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쓰는 거죠. 딴 데다 내 페북 내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생생한 경험담인데 저희 쪽에 이제 연재하시는 분 중에 아까 저희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도 관심이 있어요. 유저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취직하기도 힘들고 힘들잖아요. 오래 사는데 정년은 짧고 이러니 누구나 뭔가 사업하는 거, 스타트업 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는데 국대떡볶이 대표님이랑 이음 대표님이 연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연재하는 내용은 그냥 레알이거든요. 레알. 얼마를 어떻게 가져왔고 어떻게 실패했고 망했고 이렇게 해서 이때 처음 했고 이런 내용들이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대떡볶이 대표님의 그 스토리는 얼마 안 있다가 1000개의 공감이 탄생을 하셔서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연애 이것도 다 그냥 다이어트 아니에요. 물 많이 마시고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국영수 위주로 열심히 하세요랑 비슷하죠. 그 얘기만 있으면 없을 텐데 저희 쪽에 다이어트 해본 거는 일반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요. 하면서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50일이 되셨는데 살이 5kg 빠지셨나? 그래요. 그 사진이랑 그런 경험담을 다 올려요. 근데 쉽지 않죠. 그런 것도 저자 섭외하기가. 막 욕해요. 하나도 안 빠졌네. 얼굴은 별로. 막 이래요. 그래서 상처받지 말으시라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다 실제 경험담이거든요. 연애도 그래요. 연애도 아까 부자 아빠 얘기한 것처럼 연애 박사인데 자기는 연애 못해 막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여기 연애도 그러니까 결혼 생활담, 결혼 몇 년 차에 자기 얘기 쓰고 또는 새로 만난 그 두 분이 그 연애하는 얘기 쓰고 이런 식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는 사실 고민이 됐었어요. 소설이 맞나 안 맞나도 내부적으로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 컨텐츠에 연재하는 소설이 맞냐. 근데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볼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머리 비우고 볼만한 스토리 필요하잖아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 그래서 해봤는데 로맨스 소설이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장르 소설이 이북에서 전통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분야이기는 한데 연재로 풀었을 때는 어떨까 생각했는데 이분도 지금 제일 인기 있는 분 중에 하나 로맨스 소설을 기활하고 있는데 거의 발굴한 신인 작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닌 거예요. 종이책 작가님. 그리고 되게 죄송하긴 한데 저희 쪽에 이제 박웅현 선생님, 그 다음에 이근철 영화 강사님 이런 분들 연재하시는데 인기가 없어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법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러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온고잉인데요. 저희가 일단 한 달간의 경험, 그 다음에 스토리볼이라는 모바일에서 볼만한 컨텐츠가 뭐냐라고 고민했을 때 여러 고민에 지금까지 얻은 생각은 컨버팅은 절대 안 된다. 크리에이팅 해야겠다. 근데 문제 많아요. 이거 또 말씀드릴 건데 그 다음에 이미지 중심 커뮤니케이션의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 그게 웹툰이든 포토든 이모티콘 형태든 그리고 새로운 소재와 저자를 발굴해야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같은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구체적이어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저희 처음에 제일 많이 제 스스로도 질문했고 사내에서도 질문 많이 받았던 내용이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누가 봐. 그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다음에 요리 어때? 요리 이러면 요리? 파워블로거 다 요리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의심을 했는데 이것도 되게 생생한 경험인데 그래서 요리 콘텐츠가 인기가 없을 줄 알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요리 콘텐츠는 요즘에 유행하는 것 같은 밤참 유행하잖아요. 유재석 나오는 거기에 그것처럼 여기 나오는 요리 콘텐츠는 꼼수 요리 이런 거예요. 한 5분, 10분 냉장고 열면 이상한 재료 많잖아요. 어디 가서 살지도 모르겠는 재료 되게 많거든요. 냉장고 문 열면 다 있을 만한 콘텐츠로 한 5분이면 되는 거에 군더더기 다 빼고 그냥 한두 줄 써서 넘겨보는 모바일 콘텐츠를 해봤어요. 지오 셰프의 낙곰수 요리라고. 너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거의 이게 썬다, 볶는다,
맛있게 먹는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구체적인 건 나와 있죠. 어떻게 할지 모를 정도는 아니고 보면 알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인기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담당자가 계속 하자고 우겨가지고 했는데 요리도 인기가 있더라고요. 형식과 소재와 요리법을 바꿨더니. 그래서 그런 구체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대충 이게 막 어떤 거 보면은 뭐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실제 하려고 하면 하나도 모르겠는 내용들 많아요. 콘텐츠 중에. 그래 그럼 이게 좋아? 그럼 시작해봐야지 했는데 그 정보는 없는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풀어갈 숙제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도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아직 많죠. 예. 모바일 핏한 콘텐츠의 생태계 구축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뭐 네이버를 필두로 해서 저희 낑가서 욕을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생태계 어떡할 거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이 연재 중에는 무료로 연재하고요. 연재 후에 또는 다른 형태의 유료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웹툰이 지금 그거랑 같은 모델을 취하고 있는데요. 연재할 때는 그냥 무료로 풀고 연재가 끝나고 나면 작가님하고 협의를 해서 유료화를 해요. 그런 형태라든가 그래서 원고료를 그 무료 연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이후에 유료를 하는데 근데 힘들어요. 왜냐면은 돈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드는데 투입되는 돈과 노력에 비해 살려는 사람들은 많이 안 사요. 아직까지 한국에서 정말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인식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눈높이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컨텐츠를 생산하려면 되게 많이 꼭 돈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해서 유료로 했을 때 시장 규모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근데 웹툰은 사실은 지금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유료화를 했는데 매출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인기 있는 저자들은. 근데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막 욕해요. 밑에. 다음 뭐 돈에 눈이 멀었냐 뭐 강풀 미쳤구나 막 그러면은 또 막 누가 또 달아요. 아니 뭐 땅 파먹고 살란 얘기냐? 이런 얘기하고 근데 너무 비싸서 그렇잖아요. 막 이런 얘기하고 뭐 또 이런 얘기해요. 포탈 너네 광고 붙여서 광고 수익 받으면서 이거 또 돈 받냐? 막 이런 얘기해요. 근데 사실 그거 얼마 안 돼요. 그 컨텐츠 자체에는. 그래서 스토리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앱은 안 만들고 스트리밍으로 하려고 웹으로 만들어놨고요. 그렇게 웹으로 했고요. 근데 유료도 웹툰과 똑같이 연재 중에는 무료, 연재 후 유료를 생각해요. 하지만 그걸로 아직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식의 사이클을 만들 건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웹툰이 지금 약간 그렇게 하고 있듯이 웹툰에서 시작돼서 다양한 콘텐츠가 나와 그거 자체가 시장을 형성하는 거를 모바일 핏한 스토리로 해보려는 목표가 있어요. 웹툰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냥 영화가 나오고 책이 나오고 근데 웹툰이 히트를 치면 종이책으로 일단 만화책이 출간이 돼요. 그럼 막 또 사요. 팬들이. 웹에 이미 공짜로 있는데 또 사요. 종이책. 그리고 드라마화 하거나 영화화 하기 좋으면 판권 팔려가지고 또 영화화 드라마화 해요. 그리고 아직은 좀 약하지만 캐릭터 상품 같은 거 나오기도 하고요. 스티커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윤태호 선생님 같은 경우가 이제 미생으로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게 모바일 드라마 만들었잖아요. 시장을 만들어 보려는 의도가 커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제작비가 드는데 그 든 제작비만큼의 어떤 수익이 나와야 되는 구조는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옮겨갈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예. 그래서 모바일 핏 컨텐츠 생태계 구축이고 또 하나의 고민이 공유하고 유료가 딱 배치되는 컨셉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정말 머리 아팠어요. 뭐냐면 공유를 많이 하고 많이 돌아다녀야 그 컨텐츠가 인기를 얻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질 텐데 유료로 하면 어떻게 공유해요? 야 봐 이랬는데 결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링크 날렸는데 그럼 장난하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엄청 고민이 많았어요. 아니 알려줘야 살 텐데 그럼 알릴 때 유료로 하면 어떻게 알리지? 그리고 페북이니 트위터니 뭐 마플이니 뭐 카톡이니 다 공유해야 되는데 그 유료로 하면 어떻게 공유를 하지? 뭐 절반을 자를까 막 엄청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일단은 모바일 핏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일단 알리자. 웹툰처럼 가보자. 근데 웹툰이 한 4, 5년 걸렸으면 우리는 그걸 확 단축해보자. 먼저 무료로 연재하고 유료화를 해보자 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시작이고요. 완전 그 이후에 계속 해야 돼요. 만들어보고. 그래서 웹툰의 강풀이나 윤태호 선생님과 같은 약간 더 확장한 버전의 모바일 콘텐츠 스타 저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돈이 되는, 그 사람이 돈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